자, 우리 나눠서 한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자연상을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우리 첫 번째 예문에 해당되는 걸 조금 좀 확인해. 왜냐면 여기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전에 어떤 김광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만든 노래거든.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거 자연상을 비교하는 게 가끔 나오거든. 근데 애들이 놓쳐.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 여기에 봐봐. 밤이 새는 거, 세월이 흐르는 거, 나이가 들어 황혼에 기우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건 자연에 해당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넥타이 메어주는 거, 결혼식하는 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상을 비교하는 거를 여기 지문상에 기억니은 디귿니을 한 다음에 비교하는 게 아마 예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번만 확인해.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거에 대한 공부할 때 한 번만 읽고 구분만 해놔. 그럼 내일 시험 볼 때 아마 바로 구분이 될 거야. 자, 그럼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 자, 빈칸을 한번 볼게. 자, 일단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3분의 인위적으로 들어간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중간에 예문에 해당되는 거 표시를 좀 해놔. 자, 홍수가 일어나서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 그거는 3분 현상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어때 또? 우리 해당되는 거 산업화, 그다음 지구온난화 이런 것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결국은 자연과 산업의 별개가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까지만.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자연 관련된 거랑 사문현상, 인간의 의지가 개입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둘은 연관성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 그러면 중간에 니네가 여기 공통점 세 가지를 좀 적어놔. 알았지? 뭐가 있냐면 경험적에다가 인과의 보편성이다. 알았지? 근데 어디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는 우리가 좀 확인해야 돼. 어디가 명확할까? 자연이 명확해. 알았지? 사문은 어떠니? 불명확하지. 근데 어찌됐든 공통점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보편성 갖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연성, 인과 법칙. 자연상에 해당되는 법칙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사문현상은 가치 감축적이야. 그 다음에 특수성, 그 다음에 보편성도 나타나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개연성은 산문현상의 특징이지. 그 다음에 우리 인과법칙이 존재하는 학자들도 있다. 어찌됐든 공통점은 어떠냐면 우리 인과관계 경험적 이런 것들. 자, 해당되는 거.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거 됐고 그 다음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한 번만 읽어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우리 관점이 나와. 근데 얘들아 여기 관점에다가 하나만 좀 적어놓자. 우리 거시적 관점 옆에다가 자, 얘는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좀 적어요. 예전에는 거시미시 이렇게 물어봤지만 요즘 평가 문제에서는 우리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도 들어봐. 두 가지. 사회 구조랑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거시미시 말고도 나머지 내용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거시에 해당되는 건 기능 갈등이 있었고 미시는 상상론이 있었다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그래서 우리 기능의 입장에 해당되는 빈칸이 있거든. 근데 기능론 옆에다가 니네가 이제 어려운 표현 하나만 좀 적어놔. 기능론.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얘는 각 계급의 이익은 어떤 양립할 수 있다는 표현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어.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능은 안정을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애, 중간밖에 없는 애, 아예 없는 애. 서로 다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양립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얘들아 안정하고 변동을 얘기하잖아. 그럼 기능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안정을 추구하는 거지. 그렇지? 야, 그리고 요거 갈등에 대한 입장이 있어. 갈등의 입장. 자, 우리 기능론에서도 갈등은 나타난다. 알았지? 근데 그 갈등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얘네들은 일시적인 거야. 알았지? 자, 일시적인 거고 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야. 자,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알았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 야,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걸 적었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계층화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 계층화라고 하는 건 돈 있는 애 없는 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계층화에서는 어떠냐?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요거.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야, 선생님이 최근에 내가 이 질문을 왜 적어주냐면 이거를 매일 질문 받았어. 매일. 선생님이 저거 최근에 사회문화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다 합치면 거의 되게 많아. 근데 나머지 보니까 애들이 하루에 한 명씩 꼭 질문하더라고. 얼마 전에도 외대국어에 아니면 어디 외고에 아니면 이제 뭐 진선여고, 숙명여고 다 질문했어. 선생님, 얘 불가피한 것인데 얘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논의 입장에서는 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은 월급을 요만큼 받지. 그렇잖아. 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은 요만큼의 월급을 받아. 야 그러면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나눠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평등한 건 당연한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도 월급 받고 너도 돈 많이 벌고 그다음 잘 살고 싶으면 너도 노력해. 너도 기능 많이 가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등이 나타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 원래 11강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마더폰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이 내용에 대한 것까지 프린트를 거의 서술을 했어. 작년에 좀 했고. 그러니까 요 표현 확인해. 요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앞에 단어까지 같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조화 균형의 시적인 거. 그 다음에 향상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 향상성. 왜냐면 향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을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람 몸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 그럼 체온이 올라가잖아. 근데 계속 올라가니? 나중에 되면 약을 먹잖아. 그러면 정상 체온으로 가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다가 조쳐야 될 게 요거다. 상호우전성. 그래. 상호우전성. 사람의 모든 기능들은 서로 의존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보수적 태도인데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 얘 비판점 중에 하나가 지배 집단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 아니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 알았지? 이 한 줄 이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기논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3가지 표현이 조금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건. 자 우리 갈등의 입장이 있어. 자 갈등은 결국은 지배 피지배 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적어놔. 얘는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란 말이 나와. 모든 것들은 다 지배층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안정하고 변동 중에 변동을 추구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갈등은 어떠냐면 크게 취급해. 자, 그 다음에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야. 알았지? 자, 그럼 계층화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얘네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는 불가피한 건 아니야. 알았지? 어느 직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 지배 집단이 만든 거다. 알았지? 그래서 이 내용은 정리 좀 해놔. 특히 얘하고 얘. 알았지? 지금 한번 확인해봐. 잘했지? 불가피한 거. 그러니까 아마 문제 지문에서 내일 풀 때 이 표현이 아마 나올 거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 헷갈리지 말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넘어가 보자. 알았죠? 자, 법에 대한 입장이 있거든? 야, 확인해. 기능이고 갈등이다. 그냥 읽어만 나.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지배 집단을 위한 거다. 야, 그리고 요 말 좀 기억하자. 유전유죄. 무전유죄. 야, 어떤 말일까? 요게 전이라고 하는 건 돈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건 돈이 있는 애들은 죄가 없대. 알았지? 그 다음 또 하나. 무전.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라보는 입장 갈등인 거다. 알았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어떠냐 죄를 저질러. 그러면 좋은 변호사를 써갖고 어떠냐 빠져나가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법은 지배계층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갈등인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법에 대한 입장 됐어? 자 그럼 이제 뒤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 넘어가 보자. 상사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자율성 유발의 의미고요. 상황에 따라 정의되는 모습이 다르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의미 부각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는 어려운 건 아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미시적 입장에 해당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부여된 의미는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예문 한번 볼게. 왼쪽에 야 손오공 이렇게 나불렸어. 그럼 이때는 반갑게 인사했잖아. 근데 오른쪽은 상황이 다르지.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별명 부르니까 어때? 야 욕하자. 그렇지? 상황에 따라 정의된 모습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기능 갈등 상상에 대한 입장은 얘들아 문제 풀 때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 좀 해놔.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거야. 가고 그다음 나가 나와. 그럼 얘는 거시 미시 이렇게 물어봐. 아니면 기능 갈등 이렇게 물어본다. 아니면 기능 상상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알았지? 야 아니면 또 하나 갈등 상상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로 한정 짓지 말라고. 알았지? 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가나다 이렇게 물어보잖아. 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능 갈등
상상이라고 놓고 애들이 풀거든? 근데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함정을 파잖아? 그러면 기능 갈등 넣은 다음에 다에다가는 앞에 두 줄을 상상도를 넣어. 그 다음에 그러나 이후부터 해갖고 어떠냐면 뒤에 거를 기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 읽어봐. 알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능 갈등 상상이지만 마지막 지문에 해당되는 걸 함정을 팔 수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해놓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보자. 그 다음 거. 자, 뒤쪽에 해당되는 관점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다 별표 쳐. 봐봐.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 여기에 보면 역할 담당한다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급을 재생산한다. 근데 어떤 의미 이런 게 나와. 그래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됐고, 자, 그 다음 거 이거는 이 예문을 갖고 문제를 만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자. 방법에 대한 거. 자, 경험이다.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양적과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예문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양적 연구에 대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자, 일단 뭐 개량화됐다, 일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양적에 대한 예문을 몇 가지를 적어놔보자. 얘는 무슨 상관관계. 이것도 양적이야. 자, 또 한 가지. 자, 얘네들은 무슨 비교하는 거. 아니 무슨 서는 거. 이런 것도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예문이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건 독립과 중립되는 거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알았죠? 자, 그 다음 장. 자, 우리 옆에 보면 그 다음 장에 순서가 있거든.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 순서. 그래서 일단은 연구 주제, 가서 설정 연구 설계거든. 근데 이 연구 설계에 해당되는 예문을 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 뭐라 그러냐면 연구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 3가지가 뭐냐. 그래갖고 개념의 조작 적정의 대상,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순서를 주고 요걸 1번, 2번, 3번 해갖고 여기에 들어갈 해당되는 내용을 쓰시오. 알았지? 그러니까 대상, 방법, 개념의 정의 이 3가지야.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분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 3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들아, 요 가설은 타당하다는 말을 좀 확인해. 그래서 이거를 얘들아, 유의미하다란 말하고 같아. 유의미하다. 저번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가설 수용된 게 유의미하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했는데 분석했더니 그게 나왔어. 그러면 그 가설 유의미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니면 가설 수용됐다. 아니면 타당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순서랑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자. 질적 연구 방법. 자, 그래서 질적 연구는 얘들아 옆에다가 예문 적어놔. 자, 질적의 예문, 질적의 예문이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에 대한 예문은 자, 첫 번째 무슨 경험. 자, 그다음 무슨 의미 이거야.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고 의미는 다른 거야.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해석, 이원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상황에 대한 맥락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자. 그 다음 거. 자, 요건 질적 연구야. 그래서 얘는 비공식적 자료. 중간에 보면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 이런 것들. 자, 근데 니네가 옆에다가 요거 하나는 좀 적어놓자. 뭐가 있냐면 저번에도 선생님이 학생들 몇 명 질문했는데 자, 양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이 있어. 얘는 사실과 가치가 어떠냐 분리가 돼. 얘들아, 사실과 가치가 얘는 분리가 된다. 설문지나 이런 것들은 실험법 분리가 되잖아. 근데 이 질적 연구는 어떠냐면 사실 안에 가치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분리가 안 돼. 왜냐면 면접을 할 때 그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분리가 되고 얘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아마 연구 설계 문제는 양점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둘 방법의 조화가 나오거든. 여기다가 별표를 치면 돼. 자,
얘는 과학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또 하나 공통점, 경험적인 거다. 얘네들 공통점.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경험적 자료를 갖고 규칙을 파악하는 건 양, 경험적 자료를 갖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건 질적이다. 이 정도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양적과 질적은 어때?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 계획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거야. 알았지? 근데 요 단어 하나만 좀 봐봐. 이거 구체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거 막상 단답형으로 쓰라고 할 때 애들이 놓친다. 단답형으로 쓰라고 하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 말.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이 있거든. 그래갖고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부터 47페이지까지 한번 해요. 알았지? 잠깐 선생님 시간 줄게. 47페이지까지. 자, 우리 37페이지까지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야, 그리고 이 자료 수집 방법이 우리 어떠냐면 아마 4문제가량 넘게 나올 거야. 야, 그러면 얘네가 옆에 여백에다가 얘네 구조 하나만 좀 적어놔. 양적과 질적 연구 나눠야 된다. 알았지? 아무 여백이나 적어놔. 그래서 얘는 1원론에 해당돼. 얘는 2원론이지. 자연과 상대상 같은 방법, 다른 방법.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거 연역. 자, 그 다음에 얘는 귀납적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 같이 합니다. 얘는 질문지, 얘는 실험. 얘를 한번 볼게. 얘는 면접, 그 다음에 참여 관찰. 이런 식으로 된다. 야, 그러면 언어, 비언어 나누는 게 요즘 문제 포인트야. 얘는 언어, 얘는 비언어, 얘는 언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비언어. 자, 그래서 얘네 넷의 공통점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게. 자, 그래서 얘네 넷의 공통점은 자, 1차에다가 경험적이에요. 경험적.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 문헌연구. 그래서 문헌연구에 해당되는 건 몇 차냐면 얘네들은 2차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알고 들어가면 조금 나을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거 좀 적어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질문지법이 나왔어. 그래서 일단은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지. 독립과 종속 변수와의 관계 파악하는 게 유리해. 얘들아, 양적은 독립과 종속에 대한 거 파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맹자한테 활용되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문맹자에다 동그라미 좀 쳐놔. 알았지? 문맹자라고 하는 거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회수율과 응답률, 그렇지? 이런 것들을 놨지. 야, 그 다음에 옆에다가 요 말을 조금 확인해. 전수조사랑 표본조사.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표본조사는 그 중에 해당되는 몇 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이 표본에 대한 건 항상 우리 대표성을 고려해. 대표성. 얘들아,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건 골고루 해야 된다. 골고루. 봐봐. 만에 하나 청소년 대상으로 했어. 근데 남자 고등학교만 했다. 대표성 없지. 여자 고등학교 없지. 중학생만 했다. 없지. 알았지? 야, 청소년 대상인데 남자, 여자, 중고등학생 했다. 대표성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없다고 했다. 왜냐면 학교를 다니는 애들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같이 해야 돼. 알았지? 그거 3년 전부터 예문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거 좀 확인해. 그래갖고 일단은 표본이 뭐고 전수조사가 뭔지 용어 때문에 이걸 10명 중에 2명은 나한테 질문했어. 전수조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그 다음 거. 자, 면접법이 나와. 그래서 면접법은 심층적 이해야. 자, 질에다가 언어다. 그래서 대화, 문맹자. 시간과 비용이 좀 효율적이지. 그렇지?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얘네들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참여관찰법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거. 비구조화된 자료. 심층적인 거. 알았지?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일과당이 어렵지. 그렇지? 야, 그리고 요 표현 하나만 좀 적어놔. 얘는 생생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 생생한 자료. 그럼 얘는 실제성이 높아. 실제성. 면접하고 갔을 때 얘가 실제적인 자료라고 해서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하나 더 넘어가 보자. 그 다음 거. 자, 다음에 해당되는 게 자, 실험법이야. 자, 실험법에 해당되는 건 요거다. 항상 독립과 종속 변일에 대한 걸 고려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지. 그러니까 독립 변일. 자, 여기 이 지문에 별표를 쳐놔. 독립 변이를 처치하는 게 실험 집단이야. 왜냐 얼마 전에도 10명 중에 2명이 선생님 실험 집단이 뭐예요? 독립 변이 처치가 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실험과 통제 나눠놓고 실험 집단인가 뭔가 처치를 하고 얘네 둘을 비교해야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독립 변이에 대한 처치를 하는 게 실험 집단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여기 사전 사후 독립 중소문제. 그래서 얘들아 요거야. 요거 두 가지 구분할게. 자, 실험과 통제 집단은 동질적이어야 돼. 봐봐. 어떤 다이어트 약을 검사한다고 해봐. 그럼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몸무게를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사전에 몸무게를 조사하겠지. 그 다음 얘한테만 약을 내줍니다. 그리고 사후에 몸무게를 검사해. 그래갖고 몸무게 감소했어. 그럼 그거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독립변이니 뭐고 종속변이니 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별표 2개만 쳐놓자. 이 실험의 문제점은 뭐지? 가끔 얘들이 이거 놓치고 넘어가. 그래서 얘는 실험 집단이 설정되지 않았어. 통제 집단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통제가 없어. 자, 그럼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자, 문헌연구법이 나온다.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예문을 조금 몇 가지 적어놔. 문헌연구법의 예문이다. 얘는 선행연구를 검토해. 선행연구. 자, 그 다음에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담 사례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 상담 사례집.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는 설문조사 자료집. 내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거야. 설문조사 자료집. 자,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자 1차, 2차 중에 2차야. 알았지? 그 다음에 양적, 질적 둘 다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활용한 건 1차, 남이 한 거 활용하는 건 2차야. 그래서 요거 예문 아마 이걸 갖고 선생님들이 활용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되고 이제 나머지 내용 한번 넘어가 보자. 나머지. 자, 다양한 자료 수집한 거. 자, 대표성. 그다음에 면접할 때는 라포르. 공감을 해야겠지. 맞잖아. 공감이라고 하는 건 걔 감정을 같이 공유해 주는 거야. 왜냐면 그 친구가 성적 떨어져 갖고 왔어. 그러면 나 수학 100점 맞았는데 그러면서 자랑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나는 수학은 조금 봤는데 영어 나 개판이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걔도 자연스럽게 감정 공유가 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설문적서 유의사항의 별표를 4개를 쳐놔. 이거 예문이다. 베타성과 포괄성이야. 베타성, 포괄성. 베타성은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2개를 고르는 경우 베타성이 없다. 그치? 포괄성 거기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경우 포괄성이 없어. 그래서 설문지적성의 유의사항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 근데 그 중에 포인트는 포괄성, 베타성. 알았지? 그 개념이다.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3번 지문이 유도 지문에 해당되니까 별거부터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참여관찰 신뢰감. 자, 실험법. 윤리 문제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쳐놔. 여기 2번. 자, 얘와 관련된 거 가나다라 마에 해당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해당되는 거 가는 질문지.
근데 나는 면접, 그 다음에 실험법 참여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 질문지, 실험, 그다음 면접 참여, 문제집 이런 식으로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도 표시해놔. 예문.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걸 기억하는 거야. 점심시간에 보내는 방식에 대한 거, 참여 방식, 실험법, 문. 그렇지. 그래서 얘네를 갖고 있는 교과서에는 없을 거야. 근데 학교에서는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갖고 문제를 반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오른쪽 내용도 한번 보자. 질문 약속 유니상. 봐봐. 타당한 질문. 부정문 사용하면 안 돼. 중립적이어야 된다. 응답을 유도해도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배타성과 포괄성. 내가 봤을 때 배타성, 포괄성이 문제에 나올 것 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 예문들. 자, 그러면 얘는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뒤쪽에 해당되는 가치 중립 태도가 있는데 선생님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내용을 자 우리 3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 지금 한번 해봐. 자. 자, 시험 볼 때 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 볼 거야. 알았지? 왜냐면 내가 웬만한 거를 정말 많이 해줬거든. 왜냐면 이제 평가 문제도 한번 하고 교과서까지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수능 문제까지 한번 줬잖아. 그러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제대로 풀면 내가 봤을 때 오늘 1시에만 자면 돼. 알았지? 제발 3시에 자지 마라. 왜냐면 저번에도 외고 학생이 있었는데 이게 시험 전날이야. 근데 나한테 2시 반까지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자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는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한 문제 틀렸어. 왜 틀렸냐 보니까 양적과 질적 헷갈려서 틀렸대. 그거 다 맞는 거. 순간 머릿속에 헷갈렸대. 순간. 알았지? 질적은 주관적 가치가 반영되는 건데 그 순간적으로 헷갈려갖고 그거 틀렸다고 그래서 내가 1시에 자면 100점인데 3시에 자면 꼭 머릿속에 하나 틀려. 왜냐하면 글씨를 읽다가 하나를 놓쳐. 그러니까 오늘 꼭 1시쯤에 자야 된다. 1시, 1시 반. 어떻게 질문은 내가 1시까지 받아줄 거야. 알았지? 그래도 차라리 공부할 거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야. 자, 그러면 요거 탐구 태도에 해당되는 거 하나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태도 문제가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은 성찰에 대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거지. 스스로 한번 파악하는 거야. 상대주의는 어떤 맥락이나 배경을 생각하는 건데 이거 만약 단답형으로 물어보잖아? 그럼 요거 다 얘를 빈칸으로 만들 거야. 성찰을 빈칸. 그 다음에 상대주의를 빈칸으로 만들고 그 뒤에 개념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객관하고 개방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니네가 좀 적어놔. 알았지? 어디 적어놓냐면 자, 객관적 태도 옆에다가 얘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거야. 이게 평가원 지문에도 자주 나왔던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개방적 태도 같은 경우는 요가 비판을 허용한다고 나왔지만 또 한 가지 확인해. 뭐가 있냐면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만 확인하는 거야. 경험적으로 입증된 거. 요거까지 적어놔. 입증된 거. 경험적으로 입증된 거. 경험적으로 입증된 거. 자,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내가 봤을 때 물어보는 건 개방을 주로 물어볼 것 같은데 그래도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놔.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요 태도가 뭔지 아래쪽 봐봐. 객관적 태도. 그래서 태도 문제는 아마 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리고 요거 내용에 대한 것 중에 왼쪽에 잠정적 진리관이라고 하는 거 확인해. 이 표현이 나오면 개방적인 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알았지? 잠정적이다 그러면 반대 증거에 의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자. 자, 같이 중립과 관련된 게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이 연구과정에 대한 걸 내가 하나만 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알았지? 그래서 얘네가 아무데 여백이나 좀 적어놔. 자, 연구과정에 대한 게 우리 내일 분명히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럼 연구과정에 대한 걸 첫 번째라고 보잖아. 첫 번째는 문제를 제기해. 아, 이런 거 연구하고 싶다. 알았지?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야 돼. 자,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예전에 가설 설정했던 거 얘기하잖아? 그러면 부모랑 친밀할수록 엄마 아빠랑 친하잖아? 그러면 애들의 성적으로 올라간대.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얘는 어떠냐면 지금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까? 공리. 얘는 종속 변수였는데. 공리과 종속. 자,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 연구 설계 단계가 들어가. 얘들아, 연구 설계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단답형으로. 그럼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대상을 설정한다. 그 다음 방법을 설정해. 야,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 요거, 그래서 얘는 추상적인 거를 우리 구체화시키는 거지.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킨다. 내가 봤을 때 이 단답형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자주 물어봤어. 알았지? 자, 그러면 연구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료를 수집하겠지. 자, 그 다음 분석을 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결론 도출 단계가 일어나. 결론 도출. 야, 그러면 니네가 한번 확인해. 가설에서 자료 수집까지를 연역적 추론이라고 한다, 이거. 요 단어 까먹으면 안 돼. 연역적 추론. 알았지? 자, 그 다음 자료 수집에서 결론 도출까지는 우리 귀납적 추론이라고 해. 귀납적 추론. 귀납적 추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얘 세 개. 얘는 가치가 중립이야. 요거까지. 가치가 중립이라고 하는 거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야, 그리고 최근에 다른 애들이 좀 질문한 게 좀 하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선행 연구가 들어가. 선행 연구. 선행 연구 검토. 자, 그 다음에 요거 결론 다음에 또 활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그래서 수집 분석 결론 도출만 가치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나머지 하나 더 볼게. 봐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설을 설정했다.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 도출할 때 만에 하나 이런 플러스 내용이 나왔어. 분석했더니 그럼 그 가설은 어떨지? 수용되는 거지. 유의미 한 거지. 그치? 야, 근데 만에 하나 여기에 분석을 했더니 결론이 이렇게 마이너스 범위가 나타났어. 그럼 이 가설은 기각된다. 유의미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플러스가 나타나면 플러스가 나타나 수용되는 거야. 플러스가 나타나는데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가설은 기각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갖고 이 과정이 어떠냐면 우리 양적 연구 과정.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적어놔. 아니면 이제 사진 찍든가.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속에서 한번 같이 해보자. 자, 그래서 가치 중립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대. 그래서 일단 가설, 그 다음에 설계, 결과의 활용. 이건 어떠냐면 가치가 개입되는 거지. 개입되지 않는 거 수집, 분석, 결론 도출. 그러니까 얘는 중립적인 거지. 그 정도까지.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확인만 해. 알았지?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자,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연구 윤리 문제가 있는데 요것도 한 문제가 나와. 왜냐면 평가 문제에서 최근에 한 문제씩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가 들어가야겠지.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 그 다음 익명성이 보장돼야겠지. 당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거. 자, 뒤쪽에 해당되는 거 정직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거 또 한 가지. 자, 왜곡돼서. 왜곡돼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아래쪽에 예문에 해당되는 거 별표를 좀 쳐놓자. 요 연구윤리에 어긋난 이유. 아마 이걸 가지고 어긋난 이유를 적어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반올림하면 모든 건수가 다 동일해지지. 그렇지?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결과가 또 축소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스스로 탐구하기 내용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알았지? 충분히 여기서 한 문제가 만들어져.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요거야. 가설, 개념의 정의, 수집 방법,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장소에 대한 거, 대상 이런 거 설정하는 거. 그래서 아마
연구 설계 이렇게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그래갖고 여기에 들어갈 단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랑 그다음 자료 수집, 대상 방법 이런 거 설정하는 게 들어간다. 연구 설계에서. 자, 그다음 마지막에 결론 도출까지. 이 정도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제 그다음 넘어가 볼게. 자, 뒤쪽에 해당되는 거는 요것만 좀 확인해. 익명성하고 출처. 만에 한 학교 선생님이 이걸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 적으라고 하면 막상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읽거든? 근데 적으라고 하면 이거 못 적어. 알았지? 출처를 표시해야 돼. 출처를. 자, 누구 거 베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 태도. 이렇게. 이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나머지 대단원 정리하기는 선생님 보면 한 번 정도는 읽어는 봐야 된다. 어차피 니네가 갖고 있는 교과서에 답이 없지만 여기에는 지금 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가 한 번 정도만 읽어봐.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넘어가 볼게. 그래요. 사회 구조가 있는데 이 사회 구조와 관련된 거는 사회 구조가 바뀌기도 해.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데 특징의 별표를 쳐라. 특징. 그래서 일단 요걸 비워놓고 물어볼 거야. 니네가 졸업하더라도 니네 학교 있어. 지속성이지. 그 다음에 안정적이지. 그 다음에 변동될 수도 있는 거지. 맞잖아. 만약 다음 연도에 니네 때 서울대를 한 100명씩 보내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전국이 최고 학교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전국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낸 애가 한 해 70명인가 그럴걸? 근데 만약 100명을 보낸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학교가 명문이 되는 거죠. 완전 명문이 되는 거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알았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 자, 요거 뒤쪽에 실제론의 입장이 있거든. 그래서 확인해. 자, 실제로는 얘들아 사회랑 개인이 있잖아. 그러면 옆에다가 한 단어만 적어놓으면 돼.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회랑 개인이 있으면 사회를 강조한다. 실제는 어떠냐면 단순한 합 이상이지. 사회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구성력이 있고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다가 사회 유기처선에 별표를 3개 쳐놔.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본다. 사회 실제로가 관련된 이론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유기체설이야. 알았지? 단답형으로 자주 나오는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내용 중에 요 내용의 별표 쳐. 환원될 수 없다. 환원.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개인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론의 입장에 대한 건 됐어. 알았지? 근데 니보의 입장은 생민하고 연결돼 있어서 선생님 낼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개인들이 도덕적이야. 알았지? 근데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게 어떠냐면 실제로 비도덕적으로 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니보의 입장이 그거래. 뭐냐면 엄마가 되게 도덕적이야. 욕도 안 해. 그 다음에 옆집 아줌마도 욕 안 하고 그 다음에 윗집 아줌마도 욕 안 해. 그러면 도덕적인 그 엄마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어. 그럼 다 도덕적일까? 집단으로 봤을 때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게 그거야. 만약 니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근데 옆에 쓰레기 아치상이 등장한다고 해봐. 그럼 엄마들하고 엄마 친구하고 윗집 아줌마 아랫집 아줌마 어떻게 할까? 모여 나가. 뛰들르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옆집 아줌마가 씨발 욕하잖아. 그럼 엄마도 같이 욕해. 알았지? 그러니까 집단 속에서는 사람이 어떤 도덕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아래쪽이 이거야. 집단 이기주의가 그 단어 속에 나오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자, 명목론의 입장이야. 명목 확인해. 얘들아 사회 계약서에 동그라미 쳐 이거. 이거는 반드시 물어볼 것 같아. 왜냐면 실제랑 명목론의 이론을 쓰시오. 이런 것들은 자주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확인해. 그래서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거는 사회랑 개인이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요거야. 사회랑 개인이 있으면 개인을 강조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입장에 대한 건 됐고 이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나머지를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요거 갑의 입장은 명목, 을은 실제. 이 정도.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은 어때? 자, 실제론으로 가면 전체주의, 명목이랑 개인주의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요 전체라고 하는 단어랑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좀 쳐놔. 알았지?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계약서리라고 적으면 안 된다 그랬다. 계약서리라고 적으면 틀리게 채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사회계약서, 사회유기체서 그냥 관련된 건 전체주의, 개인주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 대한 거는 이 정도까지 한 거고 선생님이 인간의 사회학까지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 페이지 57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하면 돼. 알았지? 지금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일단 교과서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사회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사회화의 의미가 뭐 내면화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사회화다. 이거 개념에 대한 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사회와 관련된 우리 과정이 있어.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니네가 조금 포인트로 좀 확인해. 유아기 때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 그 다음에 아동기 때는 가치관에 습득하는 거지. 그 다음 청소년기에는 진로, 그 다음 어른들은 전문적인 지식이야.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유아기,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예문이 이게 시험 문제일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제사회화랑 그 다음에 어떠냐면 우리 얘기사회화 있지? 요거를 구분하면 돼.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얘기사회화 예문 한 두 가지 더 적어줄게. 알았지? 요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예비 부모 교실.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 다음 최근에 나왔던 게 경찰학교. 요거. 경찰학교. 대학교 OT. 그 다음에 직전 신입사원 연수, 신병훈련 이런 것들이 있고 예전 문제에는 이런 것도 나왔어. 사법연수원. 근데 최근에 나온 지문은 요거다. 작년 평가 문제는 요거였어. 경찰학교, 소방학교. 왜냐면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경찰시험 합격하잖아? 경찰학교에서 6개월 동안 경찰관이 연습을 해. 알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관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제사회화는 요걸 갖고 예문으로 삼는 돼. 자, 그러면 일단 제사회화는 아마 단답형으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자, 얘들아, 여기다가 100%라고 적어놔. 요거, 요 내용에서 아마 한 문제를 틀릴 거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웬만해서 100점 맞을 확률이 높거든. 근데 두 문제 틀린다고 하잖아? 그럼 첫 번째는 연구설계야. 두 번째는 사회하다.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 틀린다고 하면 요소 틀릴 거야. 그래서 얘네가 뭘 확인하냐면 요걸 확인해. 내용에 따른 거랑 목적에 따른 거. 요거를 분류 안 하면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1차, 2차. 목적에 따라서 공식, 비공식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사회와 관련된 기관을 이렇게 하나만 정리해 줄 테니까 옆에 여백에다 적어놔. 가족이 있다. 자, 그러면 가족은 얘들아 사회와 기관으로 분류해. 사회와 기관. 자, 그러면 1차적 사회화에다가 그다음 비공식적 사회화 돼. 얘들아 내가 왜 이걸 분류하는지 얘기해 줄게. 만약에 가족을 딱 해놓고 가족을 사회화 기관으로 내용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시오 이렇게 나와. 알았지? 아니 목적과 내용에 따라. 이렇게 바꿔놓으면 문제가 지금 다른 답을 써야 돼. 왜냐면 내용에 따른 거니까 1차, 목적에 따른 거니까 비공식적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내용 목적이 아니라 목적 내용에 따라 쓰시오. 그럼 순서대로 적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에 따른 건지 목적에 따른 건지 나눠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사회 집단이 있는데 요거는 마라톤 문제 풀 때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1차 집단에다가 얘는 공동사회다. 그래서 공동사회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알았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된 거다. 야 그럼 가족 말고 내가 또 하나 회사도 하나 적어줄게. 회사. 자, 회사 확인하자. 회사. 사회화기관. 사회 집단. 그래서 얘는 사회화기관으로 얘기하면 내용에 따른 건 2차. 목적에 따른 건 비공식이다. 목적에 따른 거 내용. 자, 그 다음에 얘는 2차 집단의 이익사회. 이익사회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한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얘는 비공식이지만 조직의 형태로 얘기했을 때는 공식 조직이다.
이거 아마 기말 시험법이긴 한데 마더톡 풀 때 몇 번 나와갖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사회학이가 어설프게 구분하지 말고 요걸 명확하게 구분해더라고. 내용과 목적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얘는 내용, 얘는 목적이죠. 그렇지? 자,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거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내용 목적 나왔지. 야, 그리고 제발 요거 좀 적어놔. 대중매체 아래다가 SNS랑 인터넷도 좀 적어놔. 니네들이 대중매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SNS랑 인터넷 같은 경우 물어보면 뭔지 애들이 헷갈려요. 알았지? 그러니까 SNS를 붙이면 2차에다가 그 다음 비공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 요거 분류하는 거를 선생님이 일부러 빈칸을 만들었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자, 그리고 또래 집단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놓자. 또래 집단. 이거를 최근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를 어릴 적 동네 친구들이라고 나왔어. 어릴 적 동네 친구. 동네 친구들. 이거 최근 문제는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만드네. 자, 그러면 일단은 사회학기관에 대한 거 헷갈리면 오늘 문제 풀 때마다 확인해. 왜냐면 내일 시험에 이거 100%야. 근데 어설프게 공부해갖고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자. 자, 여기 가족.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되겠지. 아마 시험 문제 물어본다고 하면 얘를 빈칸을 만들 거야. 가족을 빈칸을 만들고 또래 집단을 빈칸을 만들고 학교를 빈칸을 만들 거야. 그럼 그걸 쓸 줄 알면 된다. 알았지? 그래갖고 비슷한 연령층의 놀이 친구다. 이 집단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또래 집단을 적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직장. 그 다음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요거야. SNS를 내가 기억하라고 한 거다. SNS. 자, 그러면 얘 내용에 대한 거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뒤쪽에 해당되는 거 넘어가 보자. 그래서 뒤쪽에 해당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알았지? 3번씩만 읽어보면 되고 지위랑 역할을 한번 볼게. 지위랑 역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위가 나오면 얘들아 요거 확인해. 귀속지위, 성취지위 예문들을 확인하는 거야. 자, 남자, 여자, 아들, 딸은 귀속이야. 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회사원은 성취지. 예전에는 귀속지위가 중요했지만 오늘날 성취지위다. 이런 것까지.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그 다음 거. 자, 이쪽에 해당되는 거 보면 얘들아 요거 역할행동과 보상을 같이 세트로 확인해. 보상과 제재는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과 역할행동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 거다. 역할행동.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까지 됐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자, 역할 갈등이 나와. 그래서 역할 갈등은 얘들아 두 개가 나와. 하나의 지위에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지위에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역할 갈등에 대한 예문을 하나 적어줄게. 봐봐. 두 개의 지위에서 충돌하는 경우. 두 개의 지위. 첫 번째 예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냐면 하나의 지위에 충돌하는 예문도 나와.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건 너네 아버지. 회사원으로서 역할이 있잖아. 니네 졸업식 날 와야 돼. 근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역할이 발생하는 거지. 또 하나 이거야 엄마 아니면 교사. 니네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혼내야 되잖아. 엄격해야 돼. 근데 딸이니까 또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지. 이 둘 간에 충돌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그러니까 예문이 어떠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역할 갈등은 현재 내가 그 역할을 갖고 있어야 돼. 현재.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는 역할 갈등. 그치?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거. 자, 뒤쪽에 해당되는 거는 나머지는 선생님이 이걸 빈칸을 만들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게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갖고 여기까지 안 보고 뒤쪽에 해당되는 것도 내가 봐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아마 문제 나온다고 하면 요것만이라도 별표 쳐놔. 알았지? 이 단어 역할은 행동 양식이야.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건 역할 행동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한번 지을게.